여러분, 윤리와 사상 워크북 14 마지막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양윤리의 가장 마지막 개념인 실용주의까지 왔습니다. 실용주의 사상가의 대표주자는 존 듀이라는 사람이고요. 미국 사람입니다. 실용주의 사조에서 나오는 사상가는 여러 명인데요. 듀이가 거의 대표적으로 출제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단독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본 교재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용주의라는 개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은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자, 보세요. 자, 지식과 윤리라는 게 이때까지 너무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자, 우리 실용주의에서는 지식과 윤리라는 건 반드시 문제 상황을 해결했을 때 그것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도구로서 지식과 윤리가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떤 지식이라는 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지식이고 그걸 윤리라고 하지. 문제 상황을 해결을 못하면 더 이상 그걸 지식과 윤리라고 말하지 않아.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 상황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뭐 하냐면 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식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식도 고정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 변화, 성장, 진보, 개선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지식과 윤리도 현재 문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지식도 윤리도 계속 변화, 성장, 진보, 개선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면, 자, 문제는 먼저 가설을 세웁니다. 여러분, 가설이라는 것은 우리 나중에 사회문화를 배우면 여러분 배우실 텐데, 가설은 임의로 제시하는 설이에요. 그러니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이걸로 한번 문제사항을 해결해보자 라고 일단 가설로 문제사항을 해결하는 지식과 윤리를 제시해요. 자, 근데 그것이 문제사항을 해결을 해. 그러면 유용한 지식과 윤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이 문제 상황을 해결을 못해. 그럼 뭐야? 오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설은 뭐가 있어? 오류 가능성이 존재해요. 자, 정리해보자. 자, 실용주의에서는 지식을 단순히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이나 윤리가 아니고 문제 상황을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도구로서 의미를 지을 때 지식과 윤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문제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지식과 윤리도 계속 변화, 성장, 진보,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처음부터 지식과 윤리를 가설로 제시합니다. 자, 가설로 제시한다는 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설이 맞으면 이제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지식과 윤리가 되지만 틀린다면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가설은 항상 오류 가능성이 있다라는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번 도구주의입니다. 자, 지식과 도덕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 즉 도구다. 여러분, 수단이란 말 나오면 이제는 알아야 돼. 경험주의 라인이야. 그래서 실용주의는 경험주의의 마지막이고 소피스트를 계승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강조하는 게 뭐야?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한다. 얘들이 말하는 유용한 지식은 뭐예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 도구가 되어야 유용한 거예요. 문제 상황을 더 이상 해결 못해. 과거에는 해결했는데 지금 해결 못해. 그럼 더 이상 유용한 지식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인간은
언제든지 오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제시하는 이런 가설은 모든 것은 잠정적인 설, 즉 가설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가설로 문제상황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그것이 문제상황을 해결하면 지식이 되는 거고 해결을 못하면 오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덕, 윤리라는 것은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도덕과 윤리인데 문제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성장하고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윤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 상황에 맞게 진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덕적인 인간은 뭐냐? 여러분 보세요.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인간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지성, 여러분 지성이 뭐예요? 지성은 이성입니다. 자, 근데 창조적 지성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창조적 지성이 뭐냐면 봐봐. 위로 올라가 볼게. 여러분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면 그 해결 가설을 제시해야 돼요. 자, 근데 그 가설을 제시할 때 쓰는 게 바로 창조적 지성이에요. 왜 창조적 지성이야? 가설이란 거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거든요. 그거를 제시할 때 쓰는 게 지성이야. 여러분 내가 항상 말하죠. 경험주의 라인에서 이성의 역할이 뭔지를 아는 게 시험 많이 나온다 그랬어. 항상 이성은 2등입니다. 그럼 정리하자. 자,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 지식이다. 즉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도구로서 지식이 가치를 지닌다. 문제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식도 변화, 성장, 진보, 개선해야 된다. 자, 근데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모든 아이디어들은 가설로서 제시한다. 가설로서 제시한다는 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가설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유용한 지식이 되고 해결을 못하면 오류가 된다. 이러한 가설을 제시할 때 쓰는 게 이성이다. 근데 가설은 새로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창조적 지성이라고 표현한다. 여러분들 실용주의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